네, 핵폭탄에 준하는 핵실험 해왔었는데 이번에 물폭탄을 터뜨렸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입니다. 임진강 얘기인데요. 북한이 왜 이랬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정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이라는 게 쭉 남과 북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수공, 물로 하는 공격 그 가능성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왔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저 환강댐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2002년부터 네. 2008년까지 공사가 완공이 됐고, 네. 이게 그 대규모로 방류해서 완공된 1년 후에 네. 우리 국민 6명이 이제 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을 흘리니까 범람해서 그 바람에 6명이 우리 주민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남댐을 이제 건설을 해서 네.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서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2011년도 10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저 장면,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 지은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서 지은 군남댐인데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여기서 흘린 물이 쭉 임진강을 따라 흘러서 적성면으로 흘러들어 여기서 집중적인 피해를 봤는데 그럼 군남댐이 잘 작동을 안 한 건가요? 군남이 너무 작습니다. 아, 작아요? 여기에 네. 환강댐이 3억에서 4억 톤이고 네. 이거 말고도 댐이 3개 더 있습니다. 네. 3,500만 톤짜리 댐이 3개 더 있기 때문에 합치면 4억에서 5억 톤 네. 정도 되는데 총량이 네. 군남댐은 7천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원래 군남댐을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환경보호단체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환경 피해가 너무 간다. 그리고 거기가 네. 새 네. 철새요? 철새에 아주 도래지고 아주 네. 유명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용량을 작게 만드는 바람에 충분히 북한의 수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3시간 만에 유인량이 4배가 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물이 흘러들었는데 이동영 차장. 네. 우리가 이런 거 먼저 알긴 좀 어렵습니까? 저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지도가 정밀하게 좀 표시가 조금 모자란데요. 네. 환강댐은 사실은 실제보다 더 위쪽에 있고요. 네. 환강댐하고 우리 군남댐 사이에 4월 5일댐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보형태의 미니 댐들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있는 4월 5일댐은 그 수문이 없는 그냥 보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방류 피해를 당할 때는 그 보 위로 물이 넘치는 원류식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물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초병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으면은 눈 좋은 초병들은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는데도 네. 북한이 통보를 제때 안 해줬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초병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피해를 계속해서 번번이 당하고 있는지 어민들이 제대로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보면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못했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네. 군남댐부터 환강댐까지 거리가 42km입니다. 42km. 그러니까 조금 멀죠, 멀기는. 네네. 물이 흘러오는 걸 따지면은 뭐 한두 시간 내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번번이 식별을 못했다. 하여간 이런 거 보면요. 북한도 국내 보도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남쪽이 이렇게 당하고 다 셈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남댐을 한 2억 톤 정도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네. 7천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내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 금강산 댐하고 똑같습니다. 금강산 네. 댐도 우리가 워낙 그 용량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수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네. 군남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파주 어촌 계장이죠. 장석진 계장과 저희가 오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현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뭐 말도 못하죠. 파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88척인데 그 어구가 보통 한 척당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고기 잡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지금이 가장 예민한 황복철 실뱀장어철인데 실제적으로 피해가 한 척당 5, 6천만 원 이상 피해를 본 거죠. 소득원이 이제 막막해진 거죠. 지금 그 임진강 일대는 네. 한참 황복이 올라오는 바다에서 있다가 네. 임진강으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철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큰 물이 오게 되면은 올라오던 황복들까지 다 밑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네. 어민들로서는 저 황복 한 마리가 시중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이렇게 한 마리예요? 예, 상당히 고가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렇게 한철 어로 활동을 통해서 1년 수입을 보장받는 게 어민들의 현실인데 네. 지금 이 철에 저렇게 큰 물을 북한에서 흘려내보내면 어민들은 어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황복이 다시 올라오려면 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북한에서는 우리의 대응태세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할 뿐인데 네. 7년 전이잖아요. 우리 주민 6명이 돌아가신 게 네. 이런 일 또 생기면 우리 북한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사전에 우리가 네. 통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북한이 아주 남북 관계가 괜찮을 때는 네.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안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보해달라는 거 뭐 북한의 선처에 의존할 수도 없고 뭔가 관측을 좀 단단히 하든가 뭔가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네. 통신선만 끊어졌기 때문에 네. 북한이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는 통신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자, 어쨌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자,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다시 한번 왔고, 전에는 이제 목함 지뢰가 떠올라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자, 이번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요, 어제 또 얘기했던 그 노길남 씨가 LA 사는 그 미국 국적자지만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방송을 하나 내놨군요. 철저하게 북한을 편드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 식당을 탈북한 여종어머니들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명이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남쪽의 국정원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납치당해서 가족들의 위임이 있으면은 접촉하게 하겠다.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거기에서 그 따님을 이 만나는 것을 위임해 주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위임합니다. 네. 왜 반장이고 총장이고 우리 위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100%. 우리 12명이 모든 모든 다 사람 만나주세요. 아닙니다. 12명이 명당당 모든 다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번번이 느끼는 건데요. 네. 저 여러 어머니들이잖아요. 네. 하나씩 얘기하지 않고 한꺼번에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저 여러 장면 저런 걸 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아무래도 이구동성으로 네. 한꺼번에 말했다는 표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뭐 위임을 한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그분들이 이제 접견을 신청했잖아요. 국가정보원에서 아직 그 보호 아래 이제 조사도 하고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저렇게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은 민변의 힘을 몰아주고 민변의 접견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하라 그런 메시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만약에 저기 응하게 되면은 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깁니다. 네. 북한에서 뭐 당 부장급, 부부장급이 넘어왔을 때 네. 북한은 그 사람이 탈북을 했는지 네. 아니면 만주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탈북한 거를 확인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민변에 대해서 우리가 접견을 허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북한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조선중앙TV라는 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수대 텔레비전, 만수대 TV라는 게 북한에 있다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채널인가요? 이게 1983년도부터 네. 평양 시민하고 네.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주말에 네. 이거 시간이 조금 틀렸습니다. 네. 주말에 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다음에 네. 일요일 날은 요 시간이 맞습니다. 일요일 네. 날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네. 이제 방영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외국인, 북한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본다. 그리고 평양 시민들은 볼 수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국제 소식, 그다음에 외국 영화, 그다음에 이제 문화 스포츠 관련해서 네.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는데 네. 철저하게 북한이 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거를 시청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평양 시민과 그리고 특권층을 말하는 걸 텐데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봤는데 이젠 북한 주민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USB를 통해서 네. 우리 한류라든가 미국의 영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야 만수대 TV를 방영을 시켜서 네. 북한이 전하고 싶은 걸 전하고 네. 또 자본주의 문제점 같은 것을 이제 적시를 해서 네.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네.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외국 프로그램 여기 예시를 한 것은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설마 저런 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옛날에는 주로 네. 소련 동구권 영화만 이제 틀어졌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외국 영화면은 뭐 인도라든가 네. 이런 영화들도 사상성이 좀
없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은 털어주려고 할 겁니다. 아직 뭐 미국이나 한국의 영화를 북한 TV에서 트는 일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수대 TV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결국 유화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장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결국 USB라는 조그만 컴퓨터 칩을 통해 북한에 침투하는 우리의 영화, 미국 영화 때문이다. 막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 공중파로 하다가 네. 이제 케이블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나름대로 네. 외화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 하게 되면은 이제 네. 돈을 안 내면 못 보니까 아, 유료 채널로 바꿨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돈이 궁하니까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 유료 채널을 이제 보게 만들어서 돈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만수대 TV의 그 시청 측을 넓히는 일, 사상적으로도 차단의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돈도 벌린다. 이 두 가지 함의를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정봉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동혁 차장도 지금 인사를 드려야 되죠?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